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꿈을 믿고 변동금리를 선택하신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짜릿하고 위험한 롤러코스터 맨 앞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집값이 오를 땐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참 역설적이게도 지금은 그 빚 때문에 거지가 되기 딱 좋은 날씨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 모든 매스컴이 물가가 잡히고 금리가 내려갈 거라며 잔치 분위기를 띄웠죠. 그래서 많은 분이 그 말을 믿고 변동금리라는 얇은 안전바 하나의 의지에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여러분의 대출 고지서에 찍힌 숫자는 어떻습니까? 기대했던 하락은커녕 오히려 하늘을 찌를 듯 솟구치며 다시 연 6%라는 마의 벼가 넘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시장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금리는 V자로 꺾여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범인은 우리 집 안방이 아니라 저 멀리 중동에 숨어 있었습니다. 중동발 전쟁 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자 전 세계의 돈이 안전한 미국 국채로 쏠렸고 그 결과 우리 은행들이 돈을 빌려오는 비용인 은행채 금리가 폭등해버린 겁니다. 한국은행이 3조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시장을 막아보려 했지만 성난 파도 앞에 모래성을 쌓는 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월급 봉투에서 아이들 학원비와 노후 자금이 생으로 빠져나가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금리 폭탄보다 더 잔인한 핵폭탄이 지금 강남 한복판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집을 뺏길 수밖에 없는 소름 돋는 내막, 과연 무엇일까요? 강남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몇 채 있으면 평생 걱정 없을 것 같죠?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강남 부자들 사이에서는 흑자 도산이라는 말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서류상 재산은 100억 원인데 정작 수중에 현금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는 겁니다. 자산의 90% 이상이 부동산이라는 벽돌에 묶여 있다 보니 금리가 올라 매달 수천만 원의 이자가 빠져나가는 상황을 버티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 정부가 검토 중인 대출 연장 금지라는 핵폭탄이 투하됐습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안 해주니 알아서 갚으라는 선고는 사실상 시장에서 나가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다주택자 대출 잔액만 무려 36조 원입니다. 이 거대한 자금이 갑자기 회수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자를 낼 능력이 있어도 당장 수억 원의 현금을 구하지 못하면 은행은 바로 경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10억 원씩 뚝뚝 떨어져 거래되는 건 누군가 돈이 많아서 깎아준 게 아니라 당장 파산하지 않기 위해 던진 생존의 비명입니다. 법인을 세워 절세를 하거나 여러 채를 굴리던 투자자들은 이제 막다른 길목에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이 공포가 강남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남의 거인들이 쓰러지며 내는 굉음은 조만간 여러분의 동네 창문을 깨트릴 정도로 강력하게 번져나갈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역풍선 효과라는 잔인한 법칙이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강남이 주변을 밀어올리지만 하락장에서는 강남의 냉기가 순식간에 마용성과 경기 외곽까지 전달됩니다. 지금 잠실의 대장주 단지들을 보십시오. 최고가 대비 3, 4억 원을 낮춘 매물이 줄을 잇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강남이 저렇게 떨어지는데 우리 동네는 오죽하겠어라며 매수자들이 입을 닫아버린 겁니다. 거래는 마비되고 이자만 빠져나가는 지옥 같은 상황. 그런데도 여전히 신규 대출자 4명 중 1명은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내리면 우리도 내리겠지라는 막연한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말이죠. 하지만 2026년의 경제는 우리 생각만큼 친절하지 않습니다. 환율은 고공행진 중이고 물가는 잡히지 않는데 한국은행이 섣불리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고정금리로 갈아탈 타이밍을 놓친 차주들은 이제 연 7%라는 가공할 만한 이자 폭탄을 정면으로 맞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금리가 0.5%포인트 낮아지길 기다리는 동안 내 집값이 1억 원 떨어지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치명적입니다. 물이 차오르는 방 안에서 천장만 바라보는 이 무모한 도박의 끝은 결국 파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고수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숨겨둔 비상구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은 수익을 내서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닙니다. 내 가게가 통째로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생존의 시기입니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여러분의 현금 흐름을 냉정하게 점검하십시오.
금리가 1%포인트 더 올라도 버틸 수 있는지, 은행이 대출 원금 일부 상환을 요구하면 어디서 돈을 끌어올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짜야 합니다. 강남 부자들이 자존심 버리고 헐값에 집을 던지는 이유는 딱 하나, 생존 때문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결국엔 우상향하더라는 과거의 감으로 버티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숫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은 이번 하락장에서 10년간 쌓아온 자산의 절반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화려한 조명은 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금리의 V자 반등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거품이 빠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의 일부입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의 자산을 뺏어가지만 냉정하게 시장을 읽고 대비하는 자에게는 세상의 주인이 바뀔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무지한 낙관주의를 버리고 차가운 생존 전략을 세우십시오. 오늘 뉴스톡의 분석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뉴스톡의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긴박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법, 뉴스톡의 다음 분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